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요, 모델 agnostic meta learning for fast adaptation of deep networks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이게, 이게 1년 정도 됐어요. 작년 7월쯤에 나왔던가 그랬고, RCL인지 RCML인지 정확히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거기 퍼블리시 됐던 것 같고요. 그, 예, 한 1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게 꽤 오래된 것처럼 좀 느껴지는데, 이 논문이 이렇게 모델 애그노스틱 메타러닝이라는 주제를 좀 이제 뭐 완전 처음은 아닌데 거의 이제 뭐 잘 정리해서 이제 그 초기 그 결과를 잘 낸 것 같아서 이거를 소개하면서 그 뒤에 나온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예,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뒤에 것까지는 못해서 이제 제목은 이제 논문 제목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그 메타 러닝이라는 것의 이제 데피니션을 좀 보면은 그 러닝 투 런이라고 사람들이 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하는 것 방법을 학습하는 그런 러닝을 메타 러닝이라고 하고, 그 위키피디아에 이제 메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데피니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치사인데, 영어 전치사인데 어떤 컨셉을 인디케이션 하는 건데, 그 추상화하는 그 컨셉이고, 그 뒤에 another 컨셉이 이제 있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결국은 그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학습하는 그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뭐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걸 이제 메타 러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그젬플로 보시면 이게 그 미니 이미지넷 퓨샷 러닝 태스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 그, 이게 뭐냐면 이제 메타 트레인 이제 샘플은 어떤 거냐면 이제 트레이닝 샘플이 있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태스크들이 이제 샘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5개 샘플을 주고 이제 뭐 이런 클래스들이 쭉 있죠. 이런 클래스가 쭉 있고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셋은 이제 요 메타 테스트는 아니고 요 이제 요 하나의 태스크에서 트레인 테스트 나눠져 있어서 이 5개 샘플 주고 이제 이게 트레이닝이고요. 그래서 이 강아지 그림 이런 거 하나 주고 이게 몇 번 클래스냐 보면 딱 보자마자 3번 클래스죠.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주면 이거 5번 클래스고, 이건 이제 알아맞히는 건데, 원샷 러닝 같은 경우에 이걸 하나 주고 이렇게 5개 샘플 주고, 그럼 5개 샘플 주면 5way 원샷 그 원샷 클래시피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고, 또 다른 테스크에서는 또 뭐 이런 그림들 주고, 이제 완전 다른 클래스죠. 이 완전 다른 클래스를 주고 또 이런 테스트 샘플 주고 이게 뭔지 맞춰라. 그러면 이거는 4번, 이거는 되게 애매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3번이랑 비슷할 것 같고, 뭐 하여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런 태스크인데, 그 메타 트레인에서는 이런 태스크의 세트를 잔뜩 주고 이걸로 트레이닝 돼 있는데, 여기 트레이닝 셋에 없던 클래스들 중에서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봐서 이런 이제 전혀 보지 못했던 클래스들을 보여주고, 이런 이게 뭔지 맞춰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샷 러닝은 요런 샘플을 하나씩 주고 하면서 하는 거고요. 퓨샷 러닝은 몇 개씩 주고, 예를 들어서 5샷 러닝이면은 요런 샘플을 5개 주는 거죠. 5개 클래스를 5개 주는 거고, 뭐 그런 식이고, 이게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의 퓨샷, 원샷 클래시피케이션 이그젬플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사실 시행착오를 reinforcement learning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사람은 보면은 그거를 굉장히 빨리 어댑테이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스바이트라는 게임이더라고요. 이 게임이 1인칭 슈팅 게임 같은 건데, 보면 사람은 거의 1시간, 2시간 안에 이 정도 스코어 그냥 한 번 해봐도 이 정도 스코어 내는데, DQN 종류들 이런 거 하면은 막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트레이닝 돼서 사람만큼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왜 이렇게 뭐 몇 번 트라이얼 안 해보고도 금방 학습하냐.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싶어 해서 이런 분야를 좀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보면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이브한 어프로치 중에 하나인데 파인 튜닝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에서 잔뜩 학습된 이런 네트워크에서 뭐 10개 서로 다른 클래스들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예를 들어서 두 개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잔뜩 라지 데이터셋에서 다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 레이어만 이제 놔두고 나머지 다 픽스 시킨 다음에 이 맨 마지막 레이어를 뭐 클래스 개수만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이제 파인튠 이것만 학습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베스트 뭐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뭐 강아지, 고양이 클래스를 구분하는데 좋은 피처가 여기 앞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더 좋은 피처를 얘네들이 이 학습을 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웨이트를 여기만 업데이트 하는데 이게 좋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모르고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이 맨 마지막 단에 피처들이 잘 나오니까 이것만 이용해도 좀 괜찮겠다라고 우리의 날리지가 어떤 메타가 돼서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이런 방법 말고도 이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웨이트를 어느 정도 그 이니셜라이즈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요 앞에 그 프리즈하는 웨이트들을 진짜로 프리즈 해야 되냐 어떤 웨이트만 프리즈하고 어떤 거는 프리즈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이 웨이트들을 진짜 이게 그러면 요걸로 그대로 셋하고 해도 되느냐 혹은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그대로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그 다음에 할 때 이 웨이트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꿔줄 거냐 맨 마지막 레이어만 바꿔줄 거냐 뭐 다 바꿔주는데 어떤 것들만 좀 바꿔줄 거냐 뭐 혹은 뭐 그런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논문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제일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이니셜 웨이트들을 그 좋은 이니셜 웨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태스크에 대한 뭐 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냥 이 H가 그 에피소드 랭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T가 이제 여러 개 있고 뭐 100까지 100개 스텝까지 쭉 간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필요한데 사실은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게 그냥 히스토리 없고 이게 X가 인풋이고 A가 아웃풋인데 X 인풋 주고 아웃풋 줬을 때 로스 그다음에 X가 주어질 어떤 확률 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태스크들이 이제 잔뜩 여러 개가 이 T가 태스크고요. 그 태스크가 잔뜩 있을 때 어떤 이니셜 웨이트를 우리가 가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르는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도 빨리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파라메터 셋이고요. 이 파라메터 셋이 이제 그냥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사실 쭉쭉쭉쭉쭉 가서 뭐 이니셜 랜덤 웨이트에서 쭉쭉쭉쭉 가서 이게 3, 2, 1 이렇게 있는 게 태스크 넘버고요. 그래서 이 3번 태스크, 2번 태스크, 1번 태스크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번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쭉 가서 여기서 뭐 1 이렇게 가겠죠. 얘가 1번 태스크의 옵티멈 포인트고요. 뭐 3번 태스크에 대해서 그냥 학습시키면 3번 이렇게 갈 거고 2번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시키면 2번 갈 건데 근데 이제 샘플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여기까지 갈 수도 가기도 힘들 뿐더러 로컬 미니마의 중간에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 1, 2, 3번이 여기가 옵티멀인데 얘가 세타 어떤 그 메타 러닝을 통해서 이 세타를 여기에 가져오면 뭐 여기가 지금 1, 2, 3에서 제일 가까운 포인트 같아 보이지는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1, 2, 3에서 전부 다 이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을 합쳤을 때 제일 가까운 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보낼 거냐?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타가 여기에 이제 가 있으면 이제 뭐 3번 태스크, 예를 들어서 4번 태스크의 옵티멀이 여기다. 그러면 4번 태스크까지도 이제 가까울 거고, 뭐
뭐 예를 들어서 5번 태스크, 새로운 언노운 5번 태스크가 있는데 5번 태스크도 뭐 이 근처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까울 거고,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 있는 태스크들이 이렇게 잔뜩 여기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가까이 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한번 그 원샷이 이제 주어졌을 때, 뭐 3번 태스크에 원샷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레디언트 한 번에서 이쪽으로 딱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타 프라임을, 이게 i번째 태스크에 대한 세타 프라임을 정의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얘가 이 세타에서 한번 그 이 i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스텝을 이렇게 간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3번, 이게 지금 스타가 있는 건 옵티멀인데 여기에서 이제 알파를 적당히 이제 정해줘서 옵티멀에 이제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원 스텝 그 그레디언트를 가고 그 간 포인트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이 세타 프라임 포인트에서 얘가 미니멈이, 로스가 미니멈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가 있고 이 세타 프라임이 로스가 미니멈이 되는 이 세타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니멈이 되는 세타를 이걸 찾고 싶은 거고, 그 세타를 찾는 과정이, 그러면은 이 세타 프라임을 디파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 f라는 이 그 펑션 뉴럴넷 안에 이 사실 세타 프라임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타 파라미터에 대한 미니멈이 아니라 이 세타에서 한 스텝 더 간 요 놈에서의 미니멈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펑션을 이제 미니멈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요 스텝을 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세타 프라임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놈을 미분을 하면 사실은 요 로스를 미분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요거 전체에 대해서 예, 이제 태스크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체가 이제 미니멈 되는 요 포인트를 찾는 거고, 요 세타 프라임이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세타 프라임 안에는 미분이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이 세타에 대한 미분이 하나 더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미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해시안이 안에 나오는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어찌됐건 세타, 우리가 찾고 싶은 세타는 이 태스크 각각을 미니마이즈하는 세타가 아니라 얘가 어떤 태스크들에 대해서, 주어진 태스크들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더 갔을 때 그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미니멈이 되는 어떤 지금 현재 세타를 찾고 싶은 겁니다. 혹시 뭐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컨셉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이 그 사실 되게 심플하면서도 이게 결과를 보면 꽤 괜찮긴 하거든요.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 이게 뭐가 괜찮냐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심플한 컨셉이고 요것만 설명하면 이제 끝이라 사실은 뭔가를 더, 다른 논문들을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했는데, 일단은 예, 요게 이제 컨셉으로는 요게 이제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제너럴하게 그 모델 애그노스틱 메타 러닝의 이제 스텝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파라미터들을 랜덤리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터레이션을 쭉 도는데 이 태스크들을 샘플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태스크들을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포문에서는 뭐가 도냐 하면 그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찾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 발짝 더 가는 거죠. 한 발짝 더 가는 그레디언트를 찾은 다음에 뭐 이제 밖에 곧뭐그 태스크 뭐 한 100, 그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뭐 K개의 이그젬플을 가지고 이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찾아서 한 발짝씩 더 나가고, 그 아이들을 다 갖고 있다가 이제 그뭐 태스크 뭐 10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간 다음에 요 모든 태스크들에 대해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한번 해가지고 그걸 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돼 있고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의 이그젬플로 보면은, 이 아까 h가 1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그젬플 x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 a를 찾는 문제인데, 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각 태스크들에 대해서 아이디가 있고, 그 샘플에 대한 아이디 j가 있고요. 뭐 이게 MSE 로스로 돼 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로 뭐 똑같이 디파인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태스크들을 샘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뭐 퓨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까 5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네, 뭐그 각각의 이제 X 인풋이랑 레이블이랑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쭉쭉 이제 뭐 K샷, 뭐 원샷이나 뭐 5샷이면 1이나 뭐 10 이렇게 샘플들 쭉 뽑아서 각 태스크에 대해서 이 태스크는 이제 클래스의 종류들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뽑고 요 그레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그 뭐 2번이나 3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분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요 세타 프라임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타 업데이트를 위한 샘플들을 다시 그 샘플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발짝 더 갔을 때 로스가 이제 미니멈이 돼야 되는데 요 샘플들은 여기에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이 샘플들은 요 한 발짝 더 가는 거에 대해서 쓰이는 이 D 샘플이고요. 요 DI는 이 바깥 본문에서 그 이제 최종 그 우리 메타 파라미터들 찾기 위해서 하는 요 샘플들이고요. 그래서 샘플 쭉 해서 이제 다시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요. 이게 미분이 그 리워드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팔러시 그레디언트를 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피소드 랭스가 이제 쭉 주어져 있고 F 데타는 이 팔러시를 나타내는 뉴럴넷이고요. 리워드의 네거티브 리워드를 로스로 사용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지금 에피소드 랭스만큼 쭉 진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썸한 것이 이 로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썸해서 네거티브 붙인 게 로스가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각 태스크에 대해서 그 샘플을 하고 이제 샘플을 하는데 전체 그 히스토리 그 랭스 에피소드 랭스만큼 쭉 다 있는 거를 K번 트라젝토리를 이제 샘플을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한 스텝 더 간 포인트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한 스텝 더 간 그 파라미터 셋에서의 그, 그 이제 그 샘플 트라젝토리들을 샘플링을 쭉 한 다음에 다 하고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요 로스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셋 다 이런 방법이 이제 비슷비슷한데 그 디테일들만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익스페리멘털 그 리절트가 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실험에서는 그 어떤 것들을 이제 증명하려고 했냐면 그 모델 아그노스틱 메타 러닝에서 이게 과연 러닝을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 뭐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그 reinforcement learning 다 이렇게 공통으로 이런 방식으로 다 괜찮으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방법이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지금 아까 한 번 하거나 n번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 번 하면 더 좋아지냐 뭐 이런 것들도 이그젬플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심플한 것 그 실험이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사인 웨이브 피팅을 하는 문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인 웨이브를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피팅하는 이그젬플인데요. 이게 프리퀀시까지 다 바꾸지는 않았고 매그니튜드를 0.1에서 5까지 사이로 랜덤하게 이제 사인 웨이브를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즈도 0에서 파이까지 이제 그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생성을 하는 게 그 태스크고요. 각각 태스크들이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인풋은 이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어떤 밸류가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사인 웨이브 아웃풋이 사인 펑션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투 히든 레이어를 가진 40개 그 뉴런을 투 히든 레이어랑 각각 40개
그 뉴런을 가진 뉴럴넷으로 만들었고요. 그 렐루 액티베이션을 썼고, 그리고 이제 그 K가 그 샷 개수인데요. 5샘플 줬을 때 피팅하는 거, 10샘플 줬을 때 피팅하는 거, 20샘플 줬을 때 피팅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이 예를 들어서 프리트레이닝,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다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평균적인 웨이트 값들을 가지고 거기서 어댑테이션, 뭐 그레디언트를 몇 스텝 가가지고 했을 때랑 뭐 비교한다든지, 그 방법 비교한 거 오라클이랑, 그리고 요것만 본문에서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마 그 어펜딕스에 더 있는데 아마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추가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리고 다른 어댑테이션 메소드를 사용한 거랑 뭐 비교한 것들도 좀 있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사인 웨이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게 지금 메타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프리 업데이트거든요. 이게 메타러닝 그를 통해서 학습된 그 웨이트들이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한 스텝 가면은 이만큼 아웃풋이 나오고요. 10스텝 가면은 10스텝 가도 거의 비슷한데 한 이만큼 나왔고, 이게 트레이닝 샘플로 주어진 게 요 5개 샘플이 주어졌을 때 요게 피팅된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이건 10샘플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10샘플이 삼각형으로 주어졌을 때 요 이니셜이 그 메타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그 이니셜이고, 여기서 그레디언트 한 번 하면 이만큼 이렇게 갔고요. 10번 하면 거의 이렇게 똑같이 갔죠. 근데 이제 요거 프리트레이닝 된 어프로치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피팅하는 뉴럴넷을 사인 웨이브 태스크들 잔뜩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전부 다 넣어서 그 어떤 그 평균적인 사인 웨이브에 대한 그 펑션이 학습이 된 거죠. 이게 보시면 웨이트들이 비슷한데 둘 다 프리 트레이닝 방법이랑 이게 지금 메타러닝 방법으로 학습된 이니셜 웨이트들이 이게 약간 꾸불꾸불하고 그렇긴 하지만 비슷한데, 얘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 그레디언트 스텝 한 스텝 가도 거의 많이 변하지 않고요. 10스텝 가도 이래요. 그래서 피팅이 굉장히 잘 안 되죠. 그 프리 트레이닝으로 된 거는. 그리고 뭐 샘플 10개 주어서 조금 더 낫긴 한데, 예, 그래도 여전히 좀 덜 피팅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데,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의 그 에러죠. 뭐 0이겠죠. 그리고 그 메타러닝으로 학습된 거는 이제 스텝 한 스텝만 가도 이만큼 떨어지고, 두 스텝, 세 스텝 쭉 가서 9스텝 가면 이만큼 떨어지는데, 지금 프리트레이닝 된 걸로 이게 그레이던트 스텝을 쭉 가도 많이 안 떨어지죠. 물론 계속 가면 이제 떨어지겠죠, 이것도. 근데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어펜딕스에 나오는 실험인데요. 이 어펜딕스에서는 그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멀티태스크 러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그냥 다 주고 이렇게 평균적인 웨이트들을 학습한 게 아니라 태스크의 로스를 다 각각 태스크마다 다 다르게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면 뭐 그렇게 한 게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써서 하면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2, 예, 민 파라미터들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하고 하면 좀 더 낫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메타러닝, 제한한 메타러닝으로 하면은 훨씬 에러가 적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이샘플은 이 원샷 러닝, 퓨샷 러닝에서 주로 쓰이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옴니글로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그 50개 서로 다른 알파벳 랭귀지에서 그 1623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글자들 잔뜩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뭐 20명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른 20명이 각각 캐릭터를 다 이렇게 손으로 쓴 손글씨, 마치 그 엠리스트 같은, 예, 그 퓨샷 러닝의 엠리스트 같은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중에 이제 1200개 캐릭터를 트레이닝으로 썼고, 그 트레이닝에 없던 그 클래스들을 이제 테스팅에 이제 써서 이제 뭐 한 개만 보여주고 뭐 이렇게
이 중에 뭔지 골라라 뭐 이런 거 한 거고요. 그 미니 이미지넷은 처음에 저희 보여드렸던 그런 건데 그 64개 트레이닝 클래스가 있고 12개 밸리데이션 클래스가 있고요. 24개 테스트 클래스가 있어서 이제 N웨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뭐 하나 보여주고 뭐 5개 중에 하나 골라라, 20개 중에 하나 골라라 뭐 이런 것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일단 그 이런 원샷 러닝 이미지에서 하는 방법들 중에 그 메모리 오그멘티드 뉴럴 넷을 이용해서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랑 비슷한 걸 찾아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시아미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뮬라리티 뭐 찾는다든지 니어스트 네이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주로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꽤 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너럴한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비슷한 거 찾는 데는 되게 좋지만 제너럴하게 이런 것처럼 이제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제안한 메타러닝 방법이 이런 방법들보다 더 좋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5개 원샷을 보여주고 이제 테스트에서는 어떤 건지 제일 뭐 비슷한 거 골라라 해서 봤더니 89%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안된 다른 방법들보다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20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20개 중에 하나 이제 고르는 건데 이때도 뭐 꽤 괜찮고요. 사실 근데 요거는 지금 거의 좀 쉬운 문제 같아요. 다들 어떤 방법을 써도 막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미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파인튠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28%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거 5개 중에 하나니까 20%면은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28%는 거의 랜덤에 가까운데 여기서 nearest neighbor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매칭넷이라고 이거는 뉴럴넷 어프로치인데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이제 비슷한 거 좀 찾아주는 식으로 좀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메타러너 LSTM이라고 있는데 얘는 사실은 이니셜도 좀 찾고 그다음에 그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좀 LSTM으로 하이퍼 네트워크의 일종인데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을 이게 5개 샘플을 보여주고 6번째 테스트를 딱 줬을 때 얘가 맞을 확률을 사실 시퀀스잖아요. 그 5개를 보여주는 과정과 6번째 이제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을 이 시퀀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학습한 뭐 그런 어프로치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물론 그 5샷까지 가면 이거 상당히 다른 방법보다 더 좋았고 근데 이제 주어진 메타러닝 어프로치에서는 얘네들보다 훨씬 좋은 이제 그 결과를 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first order approximation이라고 있는데 이 아까 그 2번 미분하는 해시안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논문에서 보면 이제 르루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다 리니어고 중간에 그 포인트 하나가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퍼스트 오더까지만 계산해서 업데이트해도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요 실험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해시안을 계산하고 하면은 한 33% 정도 계산량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퍼스트 오더만 하니까 좀 더 빠르고 훨씬 그레디언트 그냥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방법이고 해서 했더니 뭐 그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실험이고요. 그리고 그 어펜딕스에 다른 실험이 있는데 이게 어, 네, 어, 예, 이게 그 어떤 실험이냐면 그 이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 그냥 무작정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같은 웨이트를 다 학습하지 말고 그 인풋으로 이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주자 해서 그 컨텍스트 벡터라는 이게 다른 논문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랭귀지 모델링 할 때 그런 게 뭐 있었던 그전 논문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스크들마다 랜덤 그 인풋을 그 태스크의 고유한 랜덤 인풋을 이제 인풋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그 컨캐트네이션 해서 붙여주고 그걸 학습할 때 쭉 쓰고 이제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에서는 그 랜덤 인풋을 이제 다른 태스크를 주고 랜덤 인풋에 대해서 어댑테이션을 하고 그러면 사실 서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풋들을 가지고 있고 그 태스크 종류를 잘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이제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옴니글롯 실험인데 이런 다른 그 매칭 방법보다 오히려 못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서 주장하기에는 얘네들이 지금 제일 낫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뒤로 논문들이 좀 더 나와서 훨씬 좋은 방법들이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이 RLLab 벤치마크 스위트라는 그 데이터를 썼다고 하는데요. 저 요거는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 그 뭐 걸어 다니고 뭐 이런 거 하고 위치 찾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실험들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그 팔라치 네트워크는 2레이어 사이즈 100짜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그 바닐라 팔라치 그레디언트 리인포스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네,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D 내비게이션 실험이 있었는데 2D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여기 위치를 정해주고요. 이니셜 포인트에서 얘까지 가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요 두 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제안한 메타러닝을 통해서 여기 이니셜이 있을 때 그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니셜 팔러시 가지고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스텝 업데이트 하고 나서는 얘가 쭉쭉쭉 가서 여기 잘 찾아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트레인하고 파인튠 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비교한 건데 이게 프리트레이닝 한 웨이트들 가지고 하면 이렇고 이걸 파인튠 3스텝 하면 얘도 찾아가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랑 같이 또 비교를 했어요. 어펜딕스에서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컨텍스트 벡터 이용하는 것보다 좀 괜찮고 근데 그레디언트 3번 더 가는 거에서는 조금 더 못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고요. 이 그림은 그레디언트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그 오라클이랑 얼마나 이제 가까이 가는지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서 프리트레인드 이용한 거랑 메타러닝 이용한 거랑 그리고 랜덤 이니셜라이즈 해서 한 거랑 3개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네. 치타 달리고 뭐 이런 실험이랑 그리고 이게 사족 보행하는 그 거미 같은 개 움직이는 뭐 그런 실험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할 때 얼만큼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이 가는지 보여준 거고요. 이게 그 리워드를 이제 백워드, 포워드 가면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실험인데 이게 포워드로 가면 그 리워드 주고 백워드로 가면 뭐 포워드로 그 목표 설정하고 포워드로 가면 리워드 주고 백워드 가면 리워드 안 주는 이런 방식이고 이거는 그 속도를 그걸로 준 다음에 그 속도 이제 맞추면은 리워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한 건데 다 이렇게 좀 괜찮다고 주장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 뭐 이제 실험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한된 메타러닝을 통해서 그 이제 했을 때 이게 예, 이제 그레디언트를 원스텝 그레디언트 하면은 이제 백워드 가는 거랑 포워드 가는 거랑 굉장히 빨리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랜덤 이니셜라이즈로 그냥 하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한두 번 해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뒤집어졌죠. 예, 뒤집어졌고 그리고 포워드도 막 가는 등 마는 등 하고 백워드는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프리트레인 결과는 왜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 얘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 타겟을 주고 리워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속도 0으로 했을 때뭐 이렇게 그냥 제자리 뭐 거의 가만히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속도 3으로 주면 이쪽으로 빨리 이렇게 막 가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 프리트레인 돼 있는 결과랑 같이 보여주면 그레디언트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보면은 조금 차이가 보이시죠? 예, 그런 차이가 뭐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뭐 그리고 치타 뛰는 것도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똑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웨이트를 어떻게 좀 잘 정해주냐 뭐 이런 주제에서 이제 보니까
메타 SGD라는 페이퍼가 그 뒤에 몇 달 후에 나왔더라고요. 얘가 보니까 성능이 꽤 더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어프로치도 있고, 그 뒤로는 이제 그 뭐 이런 페이퍼들이 쭉 나와서 몇 주 전에 또 나온 것들이 이제 베이지안 모델 애그노스틱 메타 러닝 뭐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그럼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애그노스틱 메타 러닝 이걸 또 보려고 했다가 제가 좀 자세히 못 봤는데, 아무튼 요런 류들이, 그러니까 저 이니셜이 사실은 저희 제일 가깝다고 좋으냐, 저게 한 포인트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probability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 그 옵티멈 포인트들에 굉장히 가깝다고, 그 포인트들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좋은데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확률적으로 분포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해주고 할 거냐 뭐 그런 어프로치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이퍼는 사실 보니까 이 그 이니셜 이게 RCMA 2018에 나왔는데 얘도 저거보단 낫더라고요. 아무튼 얘보다도 낫다라고 뭐 페이퍼에서는 결과 나오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포항공대 학생이 한 건데 보니까 이 이니셜 포인트에 가서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실 그레디언트를 이제 마구잡이로 갈 수도 있지만 옵티멀 포인트들이 분포해 있는 그 सब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सब스페이스 안에서만 그레디언트를 가면은 훨씬 더 빨리 또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약간 응용된 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보면은 이제 작은 샘플에서 어떤 프리트레인 돼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좀 더 잘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뭐 린포스먼트 러닝 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발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